이제 이동평균선과 추세 분석 시의 거래량 활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동평균선은 돌파 확정 거래량 분석, 이동평균선 분석과 거래량 분석을 연동을 해서 공부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동평균선 돌파 시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매 신호가 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양봉, 음봉에 대해서 제가 중요도를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캔들 분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신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캔들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캔들은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에 가격이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의 가격이 돌파가 됐을 때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리고 하나의 지지 가격이 이탈이 됐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 이러한 신뢰도를 보는 거고, 이동평균선은요, 이동평균선은 이 지지 가격이 이동평균선일 뿐입니다. 즉,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이 됐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신뢰도, 예를 들어 평균 거래량이 여기인데 이런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신뢰도를 가지고 이동평균선 돌파를 믿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탈이 됐을 때 음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이평선을 활용할 뿐이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이 이평선의 이탈로 확정적으로 믿고 매도를 하시면 된다. 거래량은 일단은 모든 대전제가 신뢰도에 대한, 즉 그 시그널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용을 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든 20일 이동평균선이든 60일 이동평균선이든 그게 분봉상이든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전혀 무방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에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지금 60일선 내지는 5일선, 20일선을 활용한다고 보세요. 자, 이탈됐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됐습니다. 또 돌파가 됐습니다. 또 이탈이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또 이탈이 됐습니다. 신호 없단 말이죠. 신호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거래량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죠. 즉, 이 신호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세의 연속성,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도는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해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이게 바로 연속성이죠. 즉, 거래량이 수반이 됐을 때 매매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이 시세가 연장선상에 놓이면서 시세 연속이 나오는 거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팔았는데 주가가 안 내리면 그 매도 실패한 게 되는 거죠. 하락의 연속성이 발생되는 매도의 거래량이, 즉 음봉의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그림은 저항선도 돌파를 했을 뿐더러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배열이 들어가면서 캔들로 딱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추격 매수입니다. 일단 물려도 이건 매수입니다. 요 캔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동양제철화학에 2007년도 8월 달에 거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종가로 매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다음날 아니면 그날 종가에 산다면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27만 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여기 가격대, 즉 16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14만 원이 무너지면은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량 이탈 거래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동평균선 돌파 시에 거래량 증가는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분석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탈 확정 거래량, 방금은 돌파 확정 거래를 보셨고, 돌파 확정 거래량 분석과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탈 시점에서 양봉이 발생이 되거나 음봉 발생이 됐을 때 거래량이 평균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신호가 약하므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확정 거래량, 자, 매수와 매도 모두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대중공업의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도 상반기의 모습인데, 11월에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던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는 이 음봉 거래량이 대량 증가했습니다. 무조건 매도. 그리고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러한 주가 급격한 하락 이후에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12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는데, 121선을
두 번이나 이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에서 거래량이 별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121선은 이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매자들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121선이 이탈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매도 시그널 여기서 또 나옵니다. 2차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거래량이 감소한 자리에서 양봉 거래량 증가하면 오히려 응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겠죠. 단기 매수를. 자, 그리고 바닥권액에서 여기서도 이제 매집 거래량이 한번 나오죠. 아까 공부한 음봉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거래가 되면서 다음날 이 구간 이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입니다. 복습이죠. 추가 상승 나옵니다. 수익률의 약 30%까지도 나옵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됐다가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들락날락하지만 거래량의 평이한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태에서 주가가 음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3개 연속 급증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필히 매도, 필수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이탈이 발생이 됐을 때 신뢰도를 강하게 시그널을 준다라면 즉시 매매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게 만약 거래가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 전환점에서의 거래량 활용법 역시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추세 전환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그 추세 전환 방향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추세 돌파점에서 양봉 거래량이 증가해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추세 이탈점에서 음봉 거래량이 증가해주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합니다. 자, 추세가 이 경우에는 일단 삼각 수렴 추세죠. 우리가 보통 트라이앵글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각 수렴 추세가 발생이 되는 자리에서, 자, 수렴 추세가 계속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가 없죠. 이 시그널 없습니다. 삼각 수렴 추세가 돌파가 딱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 양봉 거래가 증가를 했죠. 여기서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게 사다리형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계속해서 보유 유지입니다. 왜? 지지권역에서 매수 거래가 들어왔고, 또 지지권역에서 매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상승이죠. 그런데 추세가 지지라인에서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됐는데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매도입니다. 매도. 그죠?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몇 번 움직였는데 추세 지지라인에 대한 이탈 위협을 몇 번 했는데 주가가 빠지지를 않으면서 오히려 매수 양봉이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3만원에서부터 2만원대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만 명심을 하셔도 그 거래량은 매매의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신호에 대한 매매 대응에 있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실수를 줄이면 당연히 승률이 올라가겠죠. 승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확인 지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 구간 내에서의 거래량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양봉 거래량이 증가하면 진행 중인 추세가 지지될 경우에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아까 보였던 이러한 추세죠. 이것도 상승 추세입니다. 자, 지지권역에서 양봉 거래가 계속 증가합니다. 지지권역에서 양봉 거래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지지권역에서 양봉 거래가 증가하죠. 음봉 거래에서는 거래가 감소하다가 양봉 거래에서 거래가 증가한다.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의 연장선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구간에서 상승 추세 안쪽에서 양봉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추세는 상승 추세의 연장이 계속 발생된다. 반대로 음봉거래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하는데, 이러한 자리들에서 음봉거래가 계속 증가한다라면은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 전환을 기대하면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으로 심리를 파악하는 법. 포괄적인 내용인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